필쌤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머니트레이너 필쌤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필쌤이 그토록 강조하는 슬기로운 소비생활. 자, 우리 생활비에서 반드시 빼버려야 하는 그 생활비, 그것이 무엇인지를 정리해드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필쌤이 얘기하는 이 슬기로운 소비생활을 실천한다면 과연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얼마나 더 저축을 할 수 있는지 그 금액을 정확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쏟아지는 여러 가지 보도들을 보면 한국 경제에 빨간불이 들어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 역성장 위기 신호다라고 하는데요. 최근에 추경이 이제 실시가 된다라고 합니다. 12조 2천억 원 정도가 편성이 됐는데 이 추가 경정 예산안의 내용들을 보면 재정 정책을 통해서 떨어지고 있는 경기를 부양하려고 하는 정부의 노력이 보입니다. 하지만 경기 침체는 통화 정책이 아닌 재정 정책만으로는 사실은 반등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 사실이죠. 그리고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짙어진 세계 경제 위기감, 금리 인하 5월 달에는 피할 수 없을 것 같다.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경기 하강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분기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성장이 가능성이 배제할 수가 없다.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슬기로운 소비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자, 그런데 오늘은 5분위 가구 월평균 소득 중에서 딱 중간에 있는 3분위, 그러니까 전체 가구 수의 딱 중간 정도 되는 소득이 400만 6천 원입니다. 400만 원 정도를 버는 사람들이 필쌤이 얘기하는 슬기로운 소비 생활을 실천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 얼마나 차이가 날지. 자, 말로는 중간인데요. 제가 만나본 바로는 400만 원 정도를 버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저축을 거의 못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니, 말로는 중간인데 왜 저축을 못 할까 봤더니 그냥 평범하기 때문에 저축을 못 한다. 현대사회는 평범하게 지내면 절대로 저축을 못 합니다. 비범하게 지내야만이 저축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한번 그 10가지 내용이 무엇인지를 한번 확인해보고 금액이 얼마나 절약될 수 있는지를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범한 사람들은 일주일 내내 점심 외식을 합니다. 그죠? 뭐 이거 직장인들 당연히 점심 사 먹죠. 자, 그런데 비범한 사람들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또는 2번 정도만 외식을 하고 나머지는 구내 식당에서 밥을 먹습니다. 구내 식당이 없다 그래도 옆에 건물을 찾아다니면서도 어떻게 보면 급식과 같은 이런 구내 식당 식사를 한다는 거죠. 자, 매끼 점심마다 밥을 사 먹는 것은 잘못된 건 아니죠. 그러나 평범하게 지내면 그렇지 않은 경우하고 얼마가 차이가 날까? 아마 하루에 6천 원 정도는 돈을 더 쓰게 될 텐데 이렇게 4일을 지내게 되고 그렇게 되면 4주 후에 9만 6천 원이라는 돈을 더 쓰게 됩니다. 물론 지금은 아주 커 보이지 않죠. 현재는 9만 6천 원입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택시입니다. 택시를 습관적으로 타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주일에 기본 요금 정도 가까운 거리를 택시 탄다라고 하는 분들, 이거는 뭐 비난할 일이 아니죠. 굉장히 평범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평범함과 비범한 절대 기본 요금 택시는 안 탄다라고 하는 경우가 얼마나 차이 나느냐? 한 5천 원 정도 일주일에 2번 4주를 하면은 4만 원 정도가 차이 납니다. 자, 그러면 앞에 있었던 점심 식사와 택시를 합치면 누적으로 13만 6천 원 정도가 절약이 되겠죠. 자, 세 번째는 커피입니다. 커피는 제가 참 할 말이 많은데 뭐 일반적인 직장인들이야 아침에 출근할 때 커피 테이크아웃, 점심에 먹고 또는 점심에 안 먹더라도 오후에 3시쯤 되면 또 한 잔 뽑아 먹는 테이크아웃 하는 것이 직장인들의 문화입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게 평범한 거죠. 자, 그런데 비범한 슬기로운 소비 생활을 실천한 분들 같은 경우는 하루에 딱 한 잔 정도밖에는 테이크아웃 하지 않고 그 테이크아웃 하는 커피도 절대로 이런 데서 먹지는 않는다. 어떤 거냐? 별다방, 콩다방, 왕관 모양의 커피 브랜드. 예, 사실 별다방은 5, 6천 원이 기본이고요. 콩다방 같은 경우는 6, 7천 원이 기본이고요. 지금 왕관 모양의 이 커피 브랜드도 6, 7천 원이 기본입니다. 매일 한 잔 이내만 테이크아웃 하면서 테이크아웃용 커피가 따로 있다는 거죠. 테이크아웃용 커피가 뭐냐? 옐로우 커피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메가커피, 컴포즈커피, 백다방입니다. 자, 이 세 개 브랜드는 왜 노란색일까? 이 브랜드는 찾아서 가지 않습니다. 이 브랜드는 그 맛이나 브랜드를 보고 가지 않습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눈에 띄면은 먹는 거예요. 가장 눈에 잘 띄는 거는 검은색 바탕에 노란색이죠. 그러니까 이런 저가 커피들은 대부분 다 노란색을 브랜드로 쓰고 있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꼭 회의가 있거나 또 누구를 만나야 되는 공간이 필요하다면 몰라도 테이크아웃은 노란색으로 해라 라는 거죠. 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으로 2잔 정도의 브랜드 커피를 먹는 사람과 한 잔밖에 먹지 않고 반드시 테이크아웃은 노란색을 이용한다면 얼마나 절약이 될까?
자, 추가로 4,000원 정도가 한 잔씩 더 들어가는데 4주 하면 8만 원이고요. 6,000원씩 들어가는데 이것도 4주 하면 12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일반적으로 브랜드 커피를 하루에 한 잔, 두 잔, 세 잔 이렇게 사 먹는 사람과 딱 한 잔 이내로만 사 먹고 반드시 브랜드 커피가 아닌 커피를 애용하게 되면 차이가 무려 20만 원이 난다. 물론 이거는 최대치를 얘기한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최대 20만 원까지도 한 달에 차이가 날 수 있다. 자, 그러면 여태까지 누적 금액은 33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예산 없이 생일을 챙기는, 이게 일반적이죠. 그냥 어버이날 또 어버이날, 그 다음에 아버님 생일, 어머님 생일, 뭐 주변의 동료 생일, 친구 생일, 뭐 이렇게 예산 없이 챙기다 보면 기하급수적으로 돈이 늘어납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월 소득의 3% 이내로 예산을 만들어라. 물론 이건 사람마다 편차가 있겠지만 이렇게 예산 없이 그때그때 그냥 즉흥적으로 선물을 사는 사람과 예산을 딱 만들어서 그 안에서 강약을 조절하는 사람은 최소한 한 달에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의 비용이 차이가 납니다. 더하면 43만 6천 원이죠. 자, 그 다음에 옷입니다. 옷 같은 경우는 계절 바뀔 때마다 신상 옷을 하나씩 사시는 분과 그렇지 않고 경년제로 사시는 분들이 뭐 사람마다 편차는 있겠지만 최소한 한 달에 5만 원, 10만 원 정도의 의류 비용이 차이가 나겠죠. 누적 금액은 53만 6천 원입니다. 자, 여러분, 경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경기가 지금 하강한다고 하는데, 경기는 왜 사이클로 움직일까요? 지금 자꾸 절약 아끼는 얘기를 하니까 많은 분들이 왜 이렇게 아껴? 아끼니까 너무 경제가 어려운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경기 변동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우리가 소비를 안 하다 보면은 결국 소비 여력이 늘어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다시 총수요가 늘어나는 거거든요.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많은 기사들을 보면 경기는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생산, 투자, 소비죠. 소비를 우리가 총수요라고 하는데 총수요가 늘어나려면 소비를 충분히 안 하는 시간을 지나야 됩니다. 그래야 소비 여력이 생기거든요. 그럼 소비가 늘어나면 총수요가 늘어나고 총수요가 늘어나면 기업들은 투자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생산을 더 하게 되는 거죠. 경기가 왜 사이클이냐라고 하면 경기가 바닥을 쳐야 올라갈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들이 돈을 써야 올라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예산 없이 문화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어떨까요? 돈을 많이 쓰겠죠. 그러나 필쌤의 슬기로운 소비 생활을 실천하시는 분이라면 월 소득의 딱 5% 이내로 문화 레저비를 설정을 하십시오. 내가 300만 원이면 15만 원, 400만 원이면 20만 원. 이렇게 설정한 범위 내에서 문화 레저 비용을 써라. 그렇지 않게 됐을 때는 사람마다 편차가 있겠지만 한 달에 적어도 10만 원, 20만 원은 더 쓰게 될 것이다. 자, 10만 원, 20만 원 세이브하게 되면 63만 6천 원 정도가 누적으로 절약이 됩니다. 자, 다음은 먹는 얘기인데요. 먹는 거 가지고 너무 좀 치사하다 이런 얘기 하실 수도 있겠지만 예산 없이 식생활비를 쓰는 사람과 예산을 갖고 월소득의 25에서 30% 이내로만 써야지 라고 마음먹은 사람, 그 사람은 굉장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먹는 것은 하루 세 끼지만 먹는 것이 자꾸 배달이나 외식이나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그것도 습관이 되고 점점 비싼 음식을 먹게 되거든요. 소득 대비 엔겔 지수가 40%에 육박하게 되면은 절대 안 된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도 장보기 예산이나 요리 예산이 없다 그러면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최소한 4, 50, 5, 60 이렇게도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적 금액은 123만 6천 원. 자, 여기까지 평범함이 아닌 비범한 행동을 했다면 123만 6천 원 정도를 절약할 수 있다. 자, 지금부터는 좀 어려워지는 얘기인데요. 주거비용입니다. 예산 없이 주거비용을 지출하는 것보다 소득의 15% 이내로 이사를 가면 어떨까? 다음번 갱신할 때 이사 가시면 되겠죠. 주거비용을 5%만 줄인다고 하더라도 10만 원 정도, 20만 원 정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133만 6천 원이 되겠죠. 자, 이제는 여러분들이 정말 힘든 겁니다. 날씨가 지금 따뜻해지면서 뭔가 이제 나들이 갈 생각 이런 것들, 또 올해 여름 휴가 어디로 갈지 이런 생각 하실 텐데 1년에 한 2번 정도 해외여행 가는 거 이거 좀 평범하죠, 그죠? 예.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 일본 같은 경우는 뭐 1년에 뭐 두세 번이 아니라 뭐 정말 더 가는 분도 있긴 하더라고요. 1년에 2번 정도 해외여행 간다. 이제는 크게 이상하지 않죠. 그러나 이 평범함을 벗어난 비범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연소득의 5% 이내로 여행 경비를 씁니다. 자, 연소득의 5% 이내로 여행 경비를 쓴다면 월 소득에는 60%, 내가 월급이 300이면 180, 400이면 240입니다. 자, 그 안에서 여행을 간다면 실제로 해외여행을 1년에 2번 이상 가는 사람에 비해서 얼마나 절약이 될까?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 절약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누적 금액은 153만 6천 원이 되겠죠. 자, 153만 6천 원 어디서 많이 들어본 금액인데 이 금액으로 저축을 한다면 한 5년 안에 1억을 만들 수도 있는 그런 금액입니다.
자, 다음은 차입니다. 자기 연봉만큼 차를 타는 게 보통 사람들 평범한 거죠. 뭐 연봉이 5천이다 그러면 5천만 원짜리 차를 타지 않습니까? 그러나 필쌤은 안 된다. 월소득의 6개월 이내를 타든지 아니면 오늘 예를 드는 월소득 400만 원이라 그러면 차를 뽑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은 오늘 제가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까지 얘기한다 그러면은 앞에 있는 것만으로도 지금 그걸 실천하는 사람과 실천 안 하는 사람이 차이가 지금 153만 원 나는데 그죠? 이 부분은 오늘 노코멘트. 제가 얼마 전에 아버님 기일이라서 아버님을 만나 뵙고 왔습니다. 근데 오는 길 와중에 식사를 하고 예쁜 경기도에 카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카페에 딱 주차를 하고 커피를 한 잔 마시고 왔어요. 근데 그 주차장에 딱 서 있는 차 세 대가 너무 이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사진이 바로 이 사진입니다. 사진의 제목은 3대 명품차. 진짜 멋있지 않습니까? 맨 앞에 보이는 차가 벤틀리, 명품이죠. 두 번째가 벤츠, 메르세데스 벤츠고요. 맨 오른쪽에 있는 차가 바로 제 차입니다. 바로 아반떼죠. 쫙 나란히 서 있는데 너무 멋있어서 제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자, 차는 말이죠. 제가 오늘은 노코멘트 했지만 늘 제가 강조하는 것, 우리 아마 필쌤TV 구독하시는 여러분들은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렸던 이 10가지 한번 쭉 한꺼번에 보여드리면 이런 모양이죠. 슬기로운 소비 생활을 다 지키는 사람은 평범한 사람은 아닙니다. 비범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죠. 20, 30대 때의 명품이나 벤츠, BMW는 사실 허세로 인생을 낭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소득이 높아서 탄다면야 뭐 그건 괜찮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비범한 라이프를 선택해서 153만 6천 원 정도를 세이브한다면 한 10년 정도 보통 계속 저축을 하다 보면 이게 5천이 되고 1억이 되고 1억을 어디다 투자하고 창업을 하고 청약을 하고 결혼을 하고 뭔가 여러분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자본으로 쓰여지겠죠. 그러나 그런 거 다 빼고 그냥 뭐 3%로만 그냥 운영을 한다 그래도 10년에 2억 7백이라는 돈이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10가지 슬기로운 소비 생활을 실천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 평범한 사람에 비해서 앞서가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